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거지론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일본도 이 설거지론과 비슷한 개념이 예전부터 존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설거지론과 비슷한 개념이 대두가 되면서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났죠.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걸 배경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한국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설거지론에 관해서 말씀드린 영상은 이 영상이 끝나고 이제 관련 동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본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 설거지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었죠. 여기서 이제 켓건데키나이 오토코, 결혼 못하는 남자라는 드라마가 2006년에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등장인물 중에서 주인공인 신스케는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40이 넘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자죠. 결혼 못하는 남자죠. 예를 들어 여기서 드라마의 타이틀이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이지만은 이 신스케의 경우는 본인의 생각이 뚜렷한 결혼하지 않는 남자예요. 즉 현재 이제 이 설거지론이라는 개념을 접하고 깨달음을 얻게 된 미혼의 한국 남성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드라마의 배경이 2008년이니까 이 신스케는 이 설거지론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인 2000년대 초반에 이 결혼 정년기를 넘어버리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남자가 결혼을 하면 집과 차와 아이라는 이 3대 론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게 돼요. 즉 여기서 이 신스케의 입장은 설거지 결혼이 싫어서 안 하게 되었다는 게 명백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극 중에서 결혼은 싫지만 연애는 싫다고는 안 해요. 즉 연애까지 아예 기피를 해버리는 절식남이 아닌 약간 초식남이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인물이죠. 또 이제 이 신스케와는 정반대인 설거지 결혼을 하게 된 자신의 의사 친구가 용돈을 받아 타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대립이 되는 두 남자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또 재밌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신스케의 옆집에 사는 이 미치르라는 여자예요. 이 미치르라는 이 캐릭터는 2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 이제 막 연애 시장에 진입을 한 새내기예요. 그래서 아직 이 남자를 보는 게 서투르고 연애에 대해서 약간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 연애를 해가면서 조금씩 갈등이 생기는 자신의 그 순수한 마음과 현실을 봐야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여자예요. 즉 남자를 아직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은 자신도 이제 돈을 버는 입장으로서 돈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남자를 찾게 돼요. 또 자기를 여자로서 취급을 하고 왠지 뭐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는 뭐 그런 남자를 원하게 되죠. 근데 이 미치루가 결혼하지 않는 남자인 이 신스케와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리고 또 결혼을 못하고 있는 여의사인 나츠미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나츠미를 만나게 되고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수했던 그 미치루가 슬슬 이제 그 설거지녀로서 변하게 되는 순간을 이 극 중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극 중에서 미치루는 자신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돈이 많고 고급 맨션에 사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정작 본인은 이 평범한 자동차 판매점의 안내원 정도의 수준인데 그리고 여기서 등장인물 중에 또 하나인 나츠미. 이 나츠미는 의사로서 본인의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에요. 즉 이제 거의 40에 가까운 나이가 일본에서는 아라포라 그러는데 이 아라포인 이 40에 가까운 나이가 돼가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죠. 이 나즈미는 사실 결혼을 약속했던 이 상대가 있었는데 그 상대와는 결혼관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결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상대는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집중을 해주길 원한다. 하지만 나츠미는 본인의 커리어를 더 중요시하죠. 그 전형적인 약간 그 커리어 우먼 캐릭터예요. 근데 그 결혼에 실패를 하게 된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일이 바쁘다는 이제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미루고 또 이제 선자리가 들어와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죠. 근데 이 나츠미가 외모가 상당히 준수해요. 예뻐요. 또 외모도 예쁘고 이 의사라는 이 타이틀, 직업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은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근데 이 나츠미는 선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소녀 만화 같은 그런 만남을 원해서
이 연애를 통한 그런 결혼을 하는 걸 원해요. 즉 이제 나이는 차서 점점 먹어가는데 연애 경험은 많이 없고, 하지만 연애를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의 이중적인 캐릭터인 거죠. 이 드라마는 2006년에 일본에 방영되었지만 이 현재의 한국의 연애 및 결혼 시장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이 드라마를 보시는 걸 추천해요. 넷플릭스, 그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일본의 이 연애 및 결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 대두된 이 설거지론 이후에 남자들은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고 여자들은 이제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려서 결혼을 못한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여자들이 스스로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여자들이 스스로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여자들이 스스로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자들에게 뭘 해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잘하고 여자가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성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 시작해요. 즉 흔히 일본에서 말하는 에조시력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력이라는 것이 자신의 결혼 시장 그리고 연애 시장에서의 그 가치를 증명하는 이 하나의 척도가 돼요. 왜냐면은 남자들이 더 이상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게 되었죠. 하지만은 이 여자들에게는 이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도 더 이상 이제 손해보는 설거지 결혼이나 호근함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자력을 가진 여성을 더 선호를 하게 되죠. 이 여자력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먼저 여자로서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게 첫 번째죠. 본인을 꾸미고 치장하고, 두 번째로는 가정을 가졌을 때 본인이 이 충실한 와이프, 충실한 아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뭐 청소, 빨래, 요리 같은 이 집안일을 잘한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아이에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아이를 굉장히 좋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실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음을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그냥 기본이에요. 세 번째로는 남자한테 잘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고백을 하고, 여자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고, 여자가 데이트 장소도 고르고, 여자가 밥 먹을 때 남자한테 반찬을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여자가 고기를 구운다든지, 뭐든지 솔선수범해서 여자가 먼저 하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본에 처음 온 게 2010년이에요.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죠. 이때 대학교 생활을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학교에서 이제 문화제라는 걸 준비를 해요. 그 학교 축제 같은 건데, 그 문화제라는 걸 준비를 할 때 여자애들이 박스도 나르고 무거운 짐도 다 나르고 하는데, 남자애들은 옆에서 그냥 수다 떨면서 그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겨우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같이 좀 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거 좀 들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을 때 겨우겨우 약간 실은 내색하면서 해주는 정도예요. 제가 있던 한국에서는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거운 짐이 됐던 가벼운 짐이 됐던 모든 짐은 남자가 솔선수범해서 다 들고 다 챙기고, 남자가 솔선수범해서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일본으로 그때 와서는 이게 굉장히 컬처 쇼크였어요.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처음 온 게 2010년이니까 이 설거지론이 등장하고 10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년이 더 지났어요. 설거지론이 등장하고 이제 20년 후죠. 현재는 이제는 여자들이 조금씩 이제 지쳐가요. 그래서 눈을 돌리는 게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남자들,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 남자들, K-pop 가수들, 이 한국 남자의 이미지는 일본 여자들에게는 그냥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유튜브 같은 그런 문화 매체가 발달을 해서 굉장히 이 한국 문화를 쉽게 그리고 값싸게 젊은 여성들이 접할 수가 있죠. 일본 여자들의 눈에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이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들은 너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한국 남자와 만나고 싶어하고, 모든 거를 자신이 다 해야 하는, 그런 다 챙겨줘야 하는 그런 일본 남자의 연애에 지친 일본 여자들이 이제 막 연애 시장에 진입한 일본 여자들조차도 자신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달래줄 그런 약간 스윗한
그런 한국 남자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 연애 시장에서 이 한국 남자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한국의 미래가 이보다 그 일본에서 일어났던 20년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극적이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빠르면 제 생각에는 한 5년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이 인터넷이나 대중매체가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적응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을 빠르게 인식을 하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야 돼요. 또 이제 바깥으로 눈 돌릴 수도 있죠. 이렇게 국제화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뭐 인터넷으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환을 하고 또 이제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인터넷으로 만나가지고 한국과 일본에서 이제 서로 그냥 원거리로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러다 그냥 한 번 딱 몇 번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도 심심치 않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남자들은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여성들은 이제 그 안에서 변화를 시작을 하겠죠. 자,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일본 취업, 유학 혹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이상 젠진이었습니다. 또 봐요. 짠해.